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우리 생활에 유익함을 준 물질에 관한 얘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암모니아였죠. 그래서 암모니아의 합성에 관한 얘기 자주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2, 3, 4번 내에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반응식을 알고 있는 게 좋겠지.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암모니아 합성은 식량 문제 해결 맞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산화철이거든. 여기다 보니까는 암모니아 생성하는데 산화철이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합성 반응의 반응물이라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럼 얘를 왜 넣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촉매라고 그래요. 촉매.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물질들이야. 알았어요? 암모니아의 구성 원소는 두 가지이다. 그죠? 수소와 산소 없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염기성이다. 얘 염기성이에요. 이거 이제 나중에 4단원에서 배우는데 암모니아 수용액이 있으면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이 암모니아가 이런 식의 반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내놓게 되면 이게 수산화 이온이거든. 염기성이에요. 암모니아는 4원자 분자이다. 그렇죠? 질소 하나 수소 세 개니까 4원자 분자 맞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화합물이에요. 자, 오늘 정리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수물질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애들을 화합물이라고 하죠. 다음 밑에 거. 자, 밑에 우리가 배웠던 게 메테인이었어요. 이거는 CH3COH 아세트산. 그 다음에 얘 CH3CH2OH 이게 에탄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물어본 거죠. 1번 간은 메테인이다. 예. 2번 나는 에탄올이 아니라 아세트산이 돼야 되겠죠. 두 개 다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물에 녹아서 유일하게 산성을 나타내 주는 애가 아세트산이 됩니다. 많이 물어보죠. 4번. 자, 단은 에탄올인데 살균 소독에 소독 효과가 있어서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탄소 수분의 수소수가 가장 큰 게 가래. 탄소 수분의 수소수는 4. 탄소 수분의 수소수 2네요. 자, 그 다음에 탄소 수분의 수소수는 3이네요. 따라서 가가 가장 크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7, 8, 9번이 이제 질문인데요. 이제 7, 8, 9번이 당연히 3점짜리겠죠? 3점짜리. 7번. 자, 일단은 LNG는 이제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라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메테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억을 보게 되면 가의 분자당 수소수는 2개가 아니라 4개가 돼야죠. 4개. 자, 니은은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분자 간 인력이 크면 클수록 볼링 포인트도 높고 아니면 멜팅 포인트도 높아요. 그러니까 볼링 포인트는 끓는 점, 멜팅 포인트는 녹는 점이 되는 건데 이 분자 간 인력은 탄화수소만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탄화수소에서는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간 인력이 크다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거는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분자량에 의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메테인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 있으면은 당연히 분자 간 인력은 어떤 놈이 제일 커야 되냐면 여기 C4H10이 제일 커야 돼. 그러면 CH4는 제일 작아야 되겠다. 분자량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때 A는 40 마이너스 42도씨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에요. 자, 디귿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불이 붙잖아. 불이 붙을 때 여기 불이 붙는 거는 불은 기체 붙어요? 액체 붙어요? 응? 무조건 기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초가 있어, 초. 초가 있어가지고 초에 이제 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훅 하고 꺼요. 훅 하고 끄면은 불이 꺼졌어. 샥 꺼졌지. 그지? 그럼 연기 나와, 안 나와? 연기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라이터나 이런 성냥을 싹 갖다 대면 불이 훅 이렇게 붙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모든 연료들이 탈 때는 액체가 타고 고체가 타고 할 때는 무조건 기체가 됐다가 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체로 있는 상태에 불이 잘 붙어요. 알겠지? 좋아. 그럼 기체로 그러면 봐봐. 겨울철이잖아. 겨울철. 온도가 낮지. 그지? 온도가 낮으면은 어떤 애들은 예를 들어 겨울철에 이제 영하 10도라고 하자. 그지? 영하 10도. 자, 그럼 영하 10도에서 이 둘 중에 어떤 애가 기체로 존재합니까? 응? 자, 하나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42도야. 하나는 마이너스 0.5도씨야. 그러면 겨울철에 춥잖아. 그럼 마이너스 10도씨에서는 어떤 애가 기체로 존재해? 그렇지. C3H8이 기체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돼? 자, 이게 녹유전 프레임이 되면 헷갈려. 봐봐. 다시 이거 한번 부르는데 온도가 있어요. 물질은 항상 끓는 점이 높고요. 어는 점은 낮아요. 다 달라, 이 두 개. 두 개는 물질의 특성이야. 그지?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의 온도를 상온이라 하죠. 상온. 자, 상온이면 상온이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해서 상온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 물질은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 자, 상온이 여기 있어. 그러면 얘네 녹는 점은 상온보다 높네. 그럼 무슨 상태? 고체 상태. 그 다음에 상온이 25도씨가 걸쳐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액체 상태. 자, 대표적인 게 뭐야? 물이 끓는 점이 100도씨지. 녹는 점이 0도씨지. 그지? 그럼 25도씨는 0도씨하고 100도씨 사이니까 액체로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알았죠? 자,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을수록 분자 간의 인력은 작으면서 기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반대로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이 높을수록 인력이 크면서 기체보다는 액체나 고체를 선호하겠지. 이해되나? 좋아. 그럼 추운 날 있잖아. 애들이 액체로 변하면 불이 잘 안 붙는 거야. 기체로 있을 때가 불이 잘 붙어. 맞지? 그럼 보세요. 자, 둘 중에서 어느 게 기체로 있을까요? 추운 날. 이놈이 기체로 있겠지? 그치?
그러면 추운 겨울철에는 LPG 안에는 요놈의 비율이 요놈의 비율보다 커야 되지 않을까? 이해돼요? 자, 기체 상태로 있는 애들을 있을 수 있는 애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애들이 액체로 돼버릴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불이 잘 안 붙겠죠. 그죠? 그래서 추운 겨울철에는 LPG 속에 볼링 포인트가 낮은 물질의 비율을 어떻게 한다? 비율을 크게 한다. 그럼 맞는 얘기. 자, 7번 알겠어? 8번. 자, 이게 이제 니은은 아까 금방 설명해 준 거다. 그죠? 어? 자, 액체로 만들기 어려운 애. 자, 뭐라 그랬죠? 자, 우리 좀 전에 한 얘기 얘기해 봐. 볼링 포인트가 낮을수록 쉽다야. 그럼 반대로 얘기할까? 볼링 포인트가 높을수록 뭐가 되기 쉬울까? 이번엔 반대로. 액체가 되기 쉬운 거지. 이해됩니까? 네. 끓는 점이 낮은 애일수록 기체가 되기 쉽고 끓는 점이 높은 애는 상대적으로 액체가 되기 쉬워. 기체가 되기 어려운 거지. 자, 그럼 셋 중에 1로 가면 끓는 점이 낮아요, 낮아. 이렇게 가면 볼륨 포인트가 높아요. 볼륨 포인트 높다고 왜? 분자량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액체로 만들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기체가 되기 쉬운 애를 뜻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끓는 점이 어떤 애? 낮은 물질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낮은 애가 뭐야? 가가 제일 낮지 않겠어요? 그래서 액체로 만들기 어려운 애는 가가 됩니다. 쉽게 생각해봐. 자, 얘가 도시가스거든. 얘가 도시가스야. 자, 여러분 도시가스가 기체로 공급돼요? 액체로 공급돼요? 아, 그거 모르는구나. 어. 집에 들어갈 때 보면 가스 파이프 들어가죠, 집안으로. 그건 본 적 있어요? 어? 가스 파이프가 들어가. 그럼 가스 파이프 안에는 액체가 흐르겠니? 기체가 흐르겠니? 기체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메테인은 액체로 만들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 돈은 그 액체로 만드는 돈보다는 그냥 파이프 심고 집마다 파이프 다 연결해가지고 기체로 공급하는 게 싼 거야. 그래서 액체로 안 만들고 기체로 내보내는 거야. 왜? 액체가 되기 어려우니까. 알겠어? 그래서 가가 바로 도시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봅시다. 이 가나다에서 이 문제 자체는 그거야. 구조를 물어본 거예요. 자, 가 같은 경우는 탄소가 몇 개냐면 탄소가 3개네요. 그럼 수소가 이렇게 2개, 3개, 2개, 이렇게 3개. 그러면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한 탄소 원자 수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돼. 알겠죠? 자, C4H10. 네 개. 이것도 3개는 2. 그럼 총 10개 맞나요? 총 10개 맞죠? 그지? 그럼 수소 원자 3개 결합한 3개 결합한 이제 탄소 원자의 개수는 일단은 여기 보니까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네. 그지? 근데 여기 세 개인가? 어떻게 하면 세 개 되냐 이거죠. 탄소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결합해. 그럼 탄소 4개 맞지? 자, 수소가 몇 개 들어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들어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요 놈이 다가 되는 거야. 세 개. 알겠지?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 여기서 이탄소하고 이탄소에서 두 개. 그래서 A, B는 같다. 맞죠? A도 2, 그 다음에 B도 2. 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탄소수는 자, 탄소수는 여기서는 몇 개가 되냐면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요. 얘는 하나가 결합했잖아, 수소가. 그렇기 때문에 탄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자, 가는 한 개네. 그럼 나가 무조건 많은 거네요. 그 다음에 다에서 탄소 원자 3개와 결합한 탄소가 있다. 어디 있어요? 자, 탄소 원자와 결합한 탄소가 있대요. 있죠, 여기 가운데 있는 탄소. 맞는 얘기. 그래서 기억, 니은.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이성질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식은 같은데 다른 물질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방 봤던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C4H10 있죠. 자, 분명히 분자식은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면 탄소들의 배열이 달라요. 그러면 애들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또 하나를 얘기하면 자, C3H6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지? 자, 이런 애가 있는데 얘는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분자식 같아, 안 같아? 분자식 같지? 그지? 분자식 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해서 사슬처럼 생겼고 하나는 고리처럼 생긴 거야. 그러면은 아예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성질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자, 또는 질문이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교재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일단은 앞에서 봤던 건 이런 거였죠. 이제 화학을 공부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적어도 뭐 이 정도 물질은 알자라고 한 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물질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배우는 거고 그럼에 따라 물질을 갖다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분류 어떻게 구분하냐 이건데
자, 먼저 물질은 순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혼합물이 있습니다. 자, 순물질은 뭐냐면 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지. 거기에 반해서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혼합물이라고 그래요. 뭐 대표적이게 뭐 설탕물이겠지. 그죠? 설탕과 물이 섞였으니까. 알겠어? 자, 그렇다면 혼합물을 갖다가 분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순물질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설탕물을 설탕과 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리를 했을 때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전혀 안 바뀌어요. 그지? 설탕 따로 물 따로 아니면 설탕물. 얘들은 물질의 본연의 성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 단지 섞여져 있는 상태야. 알았지? 그러니까 분리를 할 때는 변화가 일어나긴 해도 얘는 물리적 변화라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뀌는 변화를 물리적 변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냐? 예,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그럼 혼합물의 분리라고 돼 있죠? 아는 거 있나 좀 볼까? 거름은 당연히 알게 들어봤죠. 본 적도 있을 거고. 거름입니다. 깔때기하고 거름적인 거. 그다음에 승화법 말고 분별 결정. 자, 이거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탕과 소금이 섞여져 있어. 그러면 애들을 녹인 다음에 용해도 차이로 둘 중에 하나를 분리해내는 걸 우리가 이제 분별 결정이라고 부르고요. 분별 종류는 봤었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볼링 포인트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별 깔때기는 처음 들어보겠다. 분별 깔때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얘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기름과 물이 섞여져 있어. 근데 얘네 섞이지가 않아. 알겠지? 자,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기름을 하고 물하고 섞으면 기름이 이제 가벼우니까 뭐 동동동 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겼어.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막에 그러니까 콕이라 그러는 콕이 달려져 있어. 여기다 기름하고 섞여 있는 애를 딱 집어넣어. 그러면 애들이 두 층으로 갈라져요. 이렇게. 그냥 쉽게 기름 밑에는 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요 콕만 딱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만 쪼르르륵 따라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두 가지를 분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분별 깔때기라고 해요. 자, 그렇듯이 뭐 거름, 뭐 분별 결정 아니면 분별 증류, 그다음 분별 깔때기 모두가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들입니다. 아셨죠? 좋아요. 그럼 이제 혼합물부터 볼게. 섞였잖아, 섞였어. 섞였는데
균일 혼합물은 자, 혼합된 비율이 일정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설탕물이 있어. 그럼 설탕물이 이렇게 있으면 설탕물을 밑에를 취하나 위에를 취하나 그 농도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설탕물은. 알았지? 이렇게 돼. 그런 게 균일 혼합물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균일 혼합물들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설탕물, 소금물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균일 혼합물을 한 단어로 줄이면은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끝에 용액에 관한 얘기 배우는 거죠. 불균형 혼합물. 자, 혼합된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 불균형 혼합물인데 예를 들면 우유를 예를 듭니다. 우유. 이게 우유 있지 않니? 우유? 우유를 집에 이제 우유 있을 거야. 걔를 컵에다 이렇게 따라뒀다. 그럼 조금 지나서 우유를 먹으면은 위에는 좀 묽고요. 밑에는 진한 우유를 먹을 수가 있어. 알았어? 왜냐하면 얘는 불균이라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제 우유는 씹어 먹으라 그래요. 왜 씹어 먹으라 그런지 알겠어? 우유는 알갱이가 있어요. 우대는 안 보이지, 그지? 안 보이는데 알갱이가 있어서 알갱이가 밑에 가라앉아. 그래서 우유 먹을 때 씹어 먹으라는 얘기는 그 알갱이를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부셔가지고 넘기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유 먹고 배 아픈 사람들 있잖아. 그럼 이제 안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유를 먹을 때 씹어 먹으면 도움이 돼. 그러니까 입에 우유 넣고 몇 번 씹어서 넘겨도 돼.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유인데. 자, 우리는 뭐 이런 혼합물을 다루지도 않아요. 전부 다 무슨 혼합물? 균이라는 혼합물을 다룹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엔 순물질 한번 가볼까? 순물질. 자, 순물질은 원소하고 화합물로 나눠지는데 이 원소는 뭐 이런 거야.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애들. 그래서 이 원소는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호돈소 물질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호돈소 물질을 갖다 줄이면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실은 통합과학 할 때 다 배웠어요. 다 까먹었죠? 그지? 작년 3월에 배웠을 거야. 근데 뭐 통합과학은 뭐 통합과학 할 때 열심히 하면은 이게 원 과목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열심히 했어요 통합과학? 응? 안 했어? 그래. 뭐 열심히 했어 그럼 고1 때?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수학? 그래. 수학공화국이지 우리나라. 그치? 미친 나라야. 수학공화국 애들이 수학만 하잖아, 그치? 과학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전공은 어디로 가? 수학과 과안 가. 안 가지. 희한하지 않냐? 야, 니 생각해봐. 야, 수학을 티다 해놓고 수학과를 안 가. 맞지? 3년 내내 수학만 해. 그런데 대학교 가면 수학 안 해. 그지? 그럼 뭐하러 3년 내내 수학을 했을까? 수학을 좀 덜 하고 딴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내가 25년 전부터 했어. 우리나라는 수학 과목을 쉽게 해야 된다, 쉽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25년 전부터. 그럼 니들이 고생을 덜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많이 쉬워졌더라, 야, 솔직히.
진짜 많이 쉬워졌더만. 오래간만에 내가 수학책을 좀 봤거든. 진짜 많이 빠졌던데. 그래도 스틸 어렵지. 그리고 야, 미적분 뭐 기하 벡터 이거를 왜 선택으로 해서 애들을 시험 보게 하지?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미친 것 같아. 그걸 왜 선택을 해? 그냥 대학 가서 배우라 그러지. 아무튼. 자, 아무튼 니들이 이제 수학관 안 가고 이제 다 과학과 관계되어 있는 전공을 하죠. 그잖아. 뭐 꿈들이 뭐 수학과 아니면 다른 과는 전부 다 과학과 관계돼 있겠지. 그치? 그런데 과학에 관심이 없어. 그래 놓고 다 꿈은 뭐 이런 거야. 과학자야, 의사야, 공대야. 다 꿈은 그거야. 근데 과학은 관심이 없어. 그것도 신기해요. 그지? 선생님이 이제 이런 원과목 수업이라든가 또는 과학 과목 수업을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늘 느끼죠. 한 20년 넘게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래 놓고 전공은 공대를 간대요. 관심을 좀 가져. 그게 되게 중요해. 알았어? 어차피 먹고 살 길이잖아. 나는 소설을 쓸래요? 그러면 과학을 때려쳐야죠. 뭐하러 과학합니까? 소설을 쓴다는 놈들이. 그치? 그런데 요즘 소설가도 과학을 모르면 소설을 못 써.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면 되게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아무튼 1학년 때는 뭐 관심 없이 뭐 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 알았어? 관심을 가지면은 이 과목들이 고2 과목 있죠? 가형대 과목. 소위 말하는 과학 과목. 뭐 생물원, 화학원 이런 것들이 되게 지겹지가 않아. 관심을 가지면 돼. 그게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얘를 과목으로 생각하면 역시 지겨워.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울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수월해요. 점수 잘 나오고. 그래서 과탐 때문에 대학 못 가는 일은 없어요. 문제는 수학이지 뭐. 에휴, 수학은 선생님 아들 재수하거든. 해도 안 나온대. 모르겠대. 그래서. 아니 그럼 너 왜 1등을 받으려고 그래? 2등급만 받아. 아니 1등급 자기 1등급 모면 미치겠대. 뭐 못 받을 것 같대. 내가 언제 수학 1등급 받으라고 그래서 2등급 받아 임마. 나머지 과탐 1등급 받으면 되지. 똑같은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한다는 거야. 아니 1등급 못 나올 것 같았으면 과감히 2등급한 목표를 수정하면은 본인이 덜 짜증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른 건 어떻게? 다른 것도 1등급 받아 그러면 과탐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선생님 아들한테도 재수를 하는데도 수학 때문에 짜증을 내길래 너는 목표가 몇 등급이냐? 1등급이래. 그러니까 짜증나지. 2등급으로 낮춰. 넌 대가리가 안 되니까 2등급으로 낮춰. 그랬어. 그럼 또 대가리가 안 좋다고 뭐라 그런다고 또 뭐. 아니 안 된다며. 심플하잖아. 야 안 된다며. 그럼 2등급으로 낮춰야지 왜 1등급 목표를 잡아가지고 네가 스트레스를 받냐? 그럼 또 자존심이 상해하는 거야. 어디다 내가 뭐 맞추게 될지 모르겠어. 참, 이 아들들, 딸들 키우기 참 힘들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 그럼 이 화합물은 그럼 못 가? 분해할 수 있겠지 뭘. 왜 분해할 수 있냐면 얘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합해지는 거야. 원소로 합해져 있어요.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 화합물입니다. 그런 말이야. 이게 화합물을 이렇게 해서 호돈소 물질을 만들 때를 뭐라 그러냐면 분해라 그래요. 분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물이 있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분해하면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예 다른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화학적 변화라 그래요. 자, 그럼 보자. 원소가 있대요. 근데 원소가 두 가지로 나누죠. 뭐 있냐면 금속,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나누죠. 금속은 뭐 이런 애들이죠. 철,
그럼 잘하는 게 이거 알래나? 구리도 알래나? 구리 이런 애들. 금속이에요. 되게 많이 있겠죠. 비금속은 예, 비금속, 수소.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는 또 염소,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비금속이라 하는 호돈소 물질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서로 자연계 내에서 반응을 합니다. 자, 반응을 해서 뭐를 만드냐면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어요. 뭐 이런 게 이제 무슨 반응이냐면 화학 반응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나중에 배워. 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산화 환원을 하든가 아니면 비금속끼리 만나서 산화 환원을 하든가.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화합물은 NaCl, H2O, HCl. 자, 그래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화합물이 말이야. 화합물이 이제 다시 호돈수 물질로 되면 그런 걸 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이제 다루는 대부분의 어떤 반응에서는 전부 다 뭐를 다루게 돼요? 순물질을 다루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물질을 이렇게 분류 한번 해봤어요.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충실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번에는 좀 봅시다. 자,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뭐로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물질은 뭐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자예요. 어떤 사람은 분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사실은 총 3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원자로 되어 있다.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원자로 되어 있냐면 원자. 그러니까 원자는 이제 우리가 사전적으로 의미는 이렇게 돼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런 입자를 갖다 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라는 단어하고 원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자의 원소. 일단 뭐 말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전혀 다른 의미예요. 자, 먼저 원소는 우리 배웠네. 자, 원소는 호돈소 물질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뜻해. 알았지? 성분. 근데 원자는 성분이 아니라 그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입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조금 확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뭔지 알지? 물인 건 알지? H2O2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과산화수소. 여러분 과산화수소 뭐 할 때 써요? 소독할 때. 소독할 때 이렇게 바르면 막 거품 나오는 거 한 번은 경험해 봤지? 그게 과산화수소야.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와 물은 서로 다른 물질 맞아요? 그렇잖아. 목마르다고 과산화수소 먹진 않잖아. 목마를 때 물을 먹지. 그지? 전혀 다른 물질이야. 하지만 얘네들의 원소는 같아요. 자, 뭐와 뭐로 얘들이 만들어졌어? 수소, 호돈소 물질이죠. 그 다음 산소,
이렇게. 자, 두 가지의 호돈소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원소는 동일한 거예요. 그럼 왜 성질이 다르냐? 당연히 원자의 개수와 배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자가 달라요, 원자. 원자는 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여기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는 또 2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자 원소 차이점 알겠어? 응? 원자는 하나의 어떤 알갱이의 개념이고 원소는 말 그대로 이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호돈수 물질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물질을 쪼갰을 때 원자만 나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그물 구조라 그러는데 얘 이름이 이제 이겁니다. 다이아몬드. 탄소죠. 자, 이게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소 원자에 또 다른 탄소 원자가 이렇게 4개씩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알겠어? 그러면 탄소 원자 하나에 또 다른 탄소 원자가 또 연결돼 있고 또 탄소 원자에 또 다른 탄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 있다고. 아셨어요? 그럼 봐봐. 얘를 쪼개면 결국은 마지막에 만나는 건 뭐가 만나게 되냐면 이와 같은 탄소 원자를 만나게 되죠. 탄소 원자. 그치? 그러면 이거는 구성 입자가 원자라고. 이래서 원자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물질이 있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석영 또는 SiO2라고 그래요. 그대로 읽으면 이제 이산화규소가 되고 우리가 흔히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애들은 물질로 봤을 때 뭐냐면 수정 있죠, 수정. 수정이 바로 석영이거든. 이거야. 그럼 얘도 이 SiO2라고 하는 애는 없어. 규소하고 산소가 개수비가 1대2로 막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쪼개다 보면 뭐가 만나게 돼? 산소 원자를 만나던가 아니면 규소 원자를 만나든가 이런 원자를 만나게 된다는 뜻이야. 규소나 산소나. 이런 애들이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들입니다. 분자. 분자다. 그럼 분자라 그러면 자, 이것도 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야. 물질의 성질을 지닌 기본 입자. 예를 들어 수소가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불에 상당히 잘 탑니다, 수소는. 알았어? 그러면 그거는 수소 원자가 아니라 H2라고 하는 분자가 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갱이가 이겠네요. H2라는 알갱이. 그 다음 뭐 이런 애들. H2O, 메테인 이런 애들. 얘들도 뭐 물의 성질을 띈다든가 메테인의 성질을 띠는 거는 원자들이 아니라 뭐가 돼요? 분자가 되는 거죠. 알게인. 그래서 분자는 기본 입자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알갱이를 의미하죠. 알갱이. 알갱이가 어떤 뜻인지 알지? 알갱이 하나. 그게 분자예요.
많은 물질이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이제 탄수화물도 전부 다 분자로 되어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엔 이온. 이온이 뭔지는 알죠? 얘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기를 띤 입자를 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 있죠. 예를 들어 NaCl이 있어요. 그럼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막 쪼개다 보면 뭐를 만나게 되죠? 양이온이나 음이온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예 달라. 알겠지? 자, 봐봐. 금속 나트륨은 은백색 광택을 띠어. 자, 소금 무슨 색깔이에요? 소금. 흰색. 아예 다르지? 나트륨과 소금의 NA는 아예 다른 애야. 얘는 흰색을 띠니까.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입자가 이온이야. 그러면 이온으로 되어 있는 물질도 또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이온도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입자에 관한 어떤 이론들이 있을 거야. 원자. 그럼 원자는 먼저 구조 이제 다 아는 것들이지만 구조부터 보면 되고. 원자가 세상에 어떻게 나왔는가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이거 뭐 누가 뚝 하고 원자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원자가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분자로 되어 있대요. 자, 이거 다 볼 수 없는 물질, 볼 수 없는 게 다 분자인데 이것도 세상에 어떻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나온 어떠한 그 역사적인 그러한 법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법칙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다양하게 이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배울 수는 없어. 그런데 왜 안 나왔냐? 화학원 교재에 안 나와 있어요.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 그래서 안 나와. 어디에? 화학원 교과서에는. 그런데 희한하지. 그거 안 나오는데 문제는 나와. 알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먼저 이제 원자에 관한 얘기를 좀 볼 텐데, 자,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기본적인 얘기들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원자의 구조 뭐로 돼 있어? 원자과 전자로 돼 있지 뭘. 그지?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이래가지고 두 개가 핵인 거 알지? 그지? 그럼 얘네들이 이제 전기를 띠고 있는 애도 있고 안 띠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전하량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B 정도 합시다.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의 전기량의 B가 1대1이다. 이거 하면 알고 있대요. 질량. 질량은 1대1이야.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중성자가 살짝 무겁지. 그지? 중성자가 살짝 커요. 근데 그거는 우리 화학원 할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공통과학 할 때는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내는 그러니까 공통과학이 아니라 통합과학 할 때 내긴 하는데 여기서 그냥 1대1이라고 보면 되고 전자는 0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전자의 무게는 질량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 알겠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더 있던, 두 개 더 있던, 세 개 더 있던 간에 얘는 그냥 전자는 무시하고 양성자, 중성자의 값을 가지고 질량을 따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원자 번호하고 이제 질량수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지금 원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원자를 표시할 때 헬륨이라 그러고요. 2라고 하는 건 원자 번호예요. 얘는 양성자 수죠. 그런데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런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는 자 하고 중성자를 더해 놓은 게 질량수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양성자 하나 그렸거든. 그러면은 수소예요. 질량수 1.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니까 1번인데 질량수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엔 얘는 1번인데 질량수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되고 하나는 중수소, 하나는 삼중수소라고 그러는 건데 동일하게 수소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알았죠? 동위원소는 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 뭐 이런 걸 원자 분호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다.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다. 뭐 화학적 성질은 같고 질량이 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위원소는 세상의 모든 원자들이 다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어. 수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탄소 있어요. 탄소 양성자 6개거든. 근데 중성자 6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어요. 이건 동위원소. 염소도 마찬가지. 이게 17번이에요. 근데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어요. 중성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애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원자, 그 다음에 원자들이 갖는 동위원소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세상의 원소는 지금까지는 110가지가 됩니다.
그 110가지를 이렇게 배열한 걸 주기율표라고 그러죠.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에서 그러면은 볼까? 뭐 읽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제 족은 세로예요, 세로. 그리고 족이 의미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원자과 전자이며 다른 말로는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알았죠? 최외곽 전자. 그런데 이제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는 같은 의미를 갖는데 딱 하나의 족에서만 다른 의미를 가져. 그게 18족. 알겠지? 그러니까 18족은 얘가 18족이거든요. 자, 18족은 최외곽 전자. 다시 말하면은 원자의 겉에 있는 전자는 8개가 맞는데 얘는 영족 기체라 그래가지고 원자과 전자는 0개라고 해요. 간혹 물어보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야. 뭐냐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가 같으냐 다르냐를 물어봐요. 18쪽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영족 기체 그러면 얘가 비활성 기체입니다. 비활성 기체는 이제 뭐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죠. 반응하지 않고 안정한 기체다. 안정한 물질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안 그래요. 1족이다 그러면 1개, 2족은 2개, 2개, 13족은 몇 개야? 13개가 아니지.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같은 애들을 줄여서 동족 원소라고 합니다. 자, 동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비슷한 애들을 뜻해요. 같은 애들. 그래서 얘는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지죠.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그럼 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이름이 있어요. 일족을 뭐라 그래요? 배웠는데 알칼리 금속. 근데 알칼리 금속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알칼리의 뜻을 제대로 모르더라. 알칼리가 뭐야? 정확히 얘기하면 물에 잘 녹는 염기를 뜻해. 알았지? 물에 잘 녹는 염기.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들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아요. 그렇죠. 잘 녹아서 염기성을 띈다는 얘기고 이족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왜 토라는 말을 쓰냐면 그 흙에 많아 흙에. 알겠지? 그 다음엔 17쪽을 뭐라 그러죠?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동족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14족은 이름이 탄소족이고요. 15족은 질소족이고 16족 산소족, 17족은 할로젠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맨 위에 얘네들을 따가지고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이렇게 얘기해요. 됐나요? 그 다음 주기. 주기는 가로예요. 자, 얘는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전자 껍질 수. 그래서 1주기면 전자 껍질이 하나 있고요. 2주기면 전자 껍질이 2개가 있어요.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전자껍질수는 뭐에 영향을 주냐면 당연히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게 전자껍질수야. 알았죠? 그래서 얘는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주기율을 2단원에서 배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주기율을 표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서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이고요. 이쪽에 있는 애는 금속이에요. 요거부터 구분합시다. 물론 이 수소는 금속, 비금속. 얘는 비금속이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을 구분하는 게 일단 먼저 해야 될 거고 보통은 몇 번까지 외우라 그러면 20번까지 외우라 그래요. 뭐 어느 화학 선생이 가르쳐도 20번까지 외우라 그럽니다. 근데 외우라 그러면 순서대로 외우더라고. 뭐 수해, 리베, 붕탄, 질산 뭐 이렇게 외우더라고. 야, 그게 모르게 중요해. 이거 그렇게 순서대로 외우는 건 중요치 않아. 알았지? 외우려면 이렇게 외워야 돼. 자, 2주기 14족 산소. 3주기 15족 인. 그지? 3주기 17족 염소. 4주기 2족 칼슘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게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돼. 주기와 족으로 외워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외우고 있더라고. 물론 이제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그 주기율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럼 이제 원자잖아, 원자. 그지? 이게 지금까지 다 원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원자가 이제 세상에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그럼 세상에 나오게 된 법칙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맨 처음에 원자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 1806년도에 원자란 얘기를 처음 합니다. 알겠어요? 돌턴 사람이. 자, 그런데 돌턴이라는 사람이 1806년도에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다.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두 가지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그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먼저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제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1786년도에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라부아제는 뭐를 이용해서 저 질량 보존 법칙 얘기하냐면 이제 그 전이 내용이 좀 알면 여러분이 쉬운데 라부아제 이전에는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냐면 플로지스톤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들어는 봤나 플로지스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종이를 태우면 뭐만 남지? 재만 남지? 그지? 그럼 재는 가벼운 거야,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종이보다 재가 가벼워.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플로지스톤이라서 이게 다 날아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물질은 뭐야? 플로지스톤 되어 있는 거지. 왜냐하면 태우면은 질량이 작아지니까. 그런데 안 됐던 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금속은 오히려 태우면 질량이 증가해. 알았지? 그러니까 철도 타요. 마그네슘도 타고요. 구리도 타고 다 탑니다. 그런데 이 금속은 태우면 오히려 어떻게 돼? 질량이 증가하더래. 그래서 라부아제가 실험을 해봤어. 수온이 있어, 수온. 이거 색깔 은백색이야. 그 수온을 태워. 그러면은 이렇게 산화수온이 된다. 이게 빨간색이야, 빨간색. 이 산화수온을 계속 열을 가하잖아. 그럼 다시 은백색으로 바뀌어. 알았지? 그 수온이. 그런데 이놈의 질량과 이놈의 질량이 같더란다. 그럼 변화는 몇 번 있었어? 무려 2번 있었지. 은백색이 빨간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은백색이 됐잖아. 그지? 그런데 이놈의 질량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결국 화학 반응 전후에는 원소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가 않는 거야. 알았어? 그럼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를 예를 들었냐면 수소하고 산소.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 수소 1g과 산소는 8g이 있어요. 그럼 두 놈이 반응하면 물은 몇 g이냐면 9g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고 나선 그 비슷한 시기에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뭐를 얘기하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자, 원소들 사이에서 일정한 질량비가 형성이 된대요. 그러면 자, 화합물에서의 질량비를 뜻하죠. 그제?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가 몇 대 몇이에요, 질량비가? 1대 8이에요. 알았죠? 1대 8. 그러면 이제 수소가 2g이면 16g이겠죠. 그지? 항상 이렇게 성립을 하더래. 이게 이제 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다가 이 두 법칙이 발견이 됐잖아. 누가 보냐면 돌턴이 이걸 딱 보는 거야. 이 두 법칙을. 돌턴이. 아, 이게 왜 성립하지? 왜 이런 법칙들이 발견이 됐지? 라고 돌턴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턴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수소를 절반 쪼개. 그래도 1대 8이야. 맞지? 또 쪼개. 그러다 보면 또 1대 8이야. 질량비는 안 변해, 그지? 그럼 계속 쪼개다 보면은 결국은 수소란 애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있을 것이고 산소도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입자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입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되고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이 입자를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왜 이게 나왔는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의 그 철학자 중에 내가 어젠가 데모크리토스 얘기했나? 그 철학자가 말이야 아토모스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물질은. 근데 이 아토모스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되는 됩니다. 이게 낫이란 뜻이고 토머스가 디바이디드란 뜻이래. 그럼 붙이면 뭐니? not divided니까 나눠지지 않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딱 떼낸 거야. 그럼 뭐가 되니? 어텀이 되지. 그래서 이 그리스어의 아토모스에서부터 원자란 단어를 따오게 되죠. 누가? 돌턴이. 알았어요. 그 돌턴이 세상은 더 이상 쪼개지 않은 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입자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건 수소 원자가 있고 산소라고 하는 건 산소 원자가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원자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돌턴은 한 가지의 법칙을 더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배수비례 법칙. 자, 배수비례 법칙은 A, B 두 원소를 결합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에서 한 원소에 대한 다른 한 원소의 질량비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다라는 게 배수비례 법칙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분명히 한국말을 했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 좀 여러분이 쉬울 거예요. 잘 생각해봐. 자, 돌턴이 발견한 법칙은 자, 서로 다른 화합물인데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야. 두 가지. 알았지? 예를 들어서 CO가 있고요. 하나는 CO2가 있어요. 자, 서로 다른 화합물 맞아요? 뭐함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탄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거지. 그지? 자, 일정량의 탄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 비를 따지면 탄소인데 산소는 1대 2로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얘는 1대 2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배수비례 법칙이에요. 자, 한 가지 더 해볼까? NO2하고 N2O3가 있어요. 자, NO2는 이산화질소고요. N2O3는 삼산화 이질소예요. 그러면 일정 양의 질소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 B. 자, 몇 대 몇이라 얘기해야 돼? 근데 정수비로 얘기해봐. 4대 3. 자, 이렇게 봐봐. 이거 봐. 얘는 한 개, 두 개지. 이건 두 개, 세 개지. 그럼 일정량으로 만들어 질소를. 그럼 얘 이 두 개 하면 몇 개가 되니? 4개 되는 거지? 그럼 4대 3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되는 문제는 배수비례 법칙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얘네들을 찾아가는 문제들이야. 여기 봐봐. 얘네들을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걸 찾아가는 거야. 지금은 분자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4, 3을 찾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알고 얘네들을 찾아가는 거야. 어렵겠다, 그죠? 어려워. 일단 이게 한 곱이야. 자, 배수비례 법칙을 이용한 문제에 유용해서 분자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일단 첫 번째 곱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건 배수비례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 꼭 이해해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돌톤이라는 사람은 이 법칙까지 발견하면서 원자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원자에 관한 기본 법칙이라고 돼 있지. 왜? 원자를 세상에 나오게 한 법칙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건데 그리고 화학원 교과서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법칙이. 그런데 문제에는 무지하게 나옵니다. 알았어요? 무지하게 적용이 되는 문제 법칙이야. 꼭 알아둬야 되는 3가지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이제 분자가 세상에 어떻게 나오는가 좀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아직은 문제 풀 때는 아니니까 일단 편안하게 학교 생활 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